자, 이제 다소 어려운 문제들이 좀 남아있죠. 자, 18번 문제는요. 3차함수와 1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그림을 줬어요. 그래 놓고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두 개의 점을 이제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죠.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F랑 G, 즉 3차 함수랑 직선을 곱한 그래프가 X는 P와 X는 Q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이 기존에 보던 일상적인 유형이랑은 조금 다르긴 하죠. 이 유형은요, 문제가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요, 엄청 어렵거나 새로운 내용을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유형 자체는요, 여러분이 봤을 때 조금 난해하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봤던 전형적인 유형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프나 함수를 주고 미분 가능이나 연속을 조사하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전형적인 유형을 다룬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보고 좀 당황했을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일단 3차 함수와 4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극대값과 극소값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런 것들, 그리고 연속 부분에 들어가는 사이값 정리, 이런 정도의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숙지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곱의 미분의 아이디어도 여기서 쓰여요. 그래서 미분에 대한 약간은 종합적인 내용을 묻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수능특강 강의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미분에서는 문제를 아주 단순하고 쉽게 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문제에서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지식을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하고 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문제를 내는 것도 좋아해. 그러니까 미분은 하나하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문제풀이를 해야겠지만 마지막에는 그 종합적으로 내용들을 종합해서 내가 판단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 근데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내용들이 머리에 들어와 있으면서 응용력이 좀 생겨야 되는 거라 문제풀이를 좀 해보면서 그래프에 대한 감각도 좀 길러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바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같이 저랑 연습해 보시고요. 같이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 이런 거 좀 느낄 수 있어요. 저랑 같이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요 함수 자체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요거 자체가 3차 함수고 여기에서 이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는 그런 미분에서 0이 되는 상황을 준 거고요. 또 하나는 1차 함수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요 다음 건 제가 그냥 쓰면서 갈게요. fx와 gx를 곱한 함수 있죠. 요 함수 자체가 문제에서 x는 p랑 x는 q에서 극소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극소. 여기서.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인 거죠. 요 조건을 가지고 이제 PQ의 범위를 어디에 속하는지를 맞추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게 극소를 갖는다는 것은 미분에서 대입했을 때 어차피 절대값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이런 다항함수인 경우라면 어차피 이렇게 다항함수끼리 곱해진 함수라면 이게 지금 몇 차가 되냐면 4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3차랑 1차를 곱하게 되는 거니까. 게다가 이 그래프 자체가 절대값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의 다항함수를 곱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형태를 가지는 4차 함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건 P랑 Q에서 이제 미분을 했을 때 그때 값이 0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그래프의 특징 자체가 4차 함수는 우리가 극소값을 두 군데나 가지는 경우는 단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우리가 그래프의 특성을 3차나 4차 함수는 이미 알고 접근하는 게 문제에서 훨씬 이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과정 내에서도 3차랑 4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이해는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개형이 있는지는 아는 게 좋죠. 근데 극소값을 두 개를 갖는 경우는 최고차가 이제 0보다 크단 말이죠. 3차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생겼고 1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겼으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차 함수로 만들었을 때도 개수가 0보다 커요. 4차의 개수가. 따라서 그래프의 형태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극소값을 갖는 그 두 부분에 해당되는 게 여기랑 여기라는 거를 결론을 여러분이 이제 얻으셔야 돼요. X값이 P랑 Q라는 게 이때가 극소값을 갖는다는 거. 이제 요런 정도까지는 대강 요걸 보고서 이제 힌트는 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또 어디까지 또 알 수가 있냐면
문제는 PQ를 A, B, C, D, E랑 놓고서 범위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비교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A, B, C, D, E끼리 요들끼리의 관계도 조금 파악을 해줄 필요는 있는데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서로 관계가 이렇게 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 사이사이에 쏙쏙 PQ가 어디 들어가는지 이제 그거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미분을 이용합니다. 왜냐면 P랑 Q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함수를 미분했을 때 0이 된다는 거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P랑 Q에서. 되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미분을 하러 갑시다. fx랑 gx를 곱한 함수를요. 제가 임의로 편의상 hx라고 정의를 다시 할게요. 그런 상태에서 요거를 미분을 하시면요. h'x는 어차피 곱의 미분이라서 앞에 거를 미분하시고 뒤에 거는 그냥 쓰시면 되고요. 앞에 거는 그냥 쓰시고 뒤에 거를 미분하시면 곱의 미분이 완성이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A를 넣었을 때, B를 넣었을 때, C, D, E를 각각 넣었을 때 이 함수의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자, H'의 A부터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거든요. 그죠? G'의 A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서를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F'의 B와 F'의 D가 0이 된다는 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A랑 아니죠. G'A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당이 안 되죠. 그럼 이런 것들은 여기선 안 되니까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그래프 보면서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럼 그래프 잠깐만 볼까요? 잠깐 보시면 A랑 A일 때 G랑 F의 값이 필요한 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A일 때는요. 일단 F'은요. 기울기를 얘기하니까 플러스예요. 그쵸? 그 다음에 필요한 게 GA거든요. GA. 그럼 GA라는 것은 요 직선이거든요. A일 때 G에다 A를 넣은 값은 이때 0이네요. 좋아요. 그래서 지금 플러스 그 다음에 0이었어요. 순서대로 갈게요. 그 다음에 저기 써 있는 게요. FA거든요. 그럼 FX에서 A를 넣은 값 죄송합니다. 요 0이 아니죠. 제가 잘못 읽었네요. 다시. A일 때 값은 여기 밑에 있죠. 아유, 죄송해요. 근데 마이너스죠. 그쵸?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두 번째로는 더하기. FA의 G'A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FA는 A일 때 함수값이니까 그때가 이제 0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던 게 뭐냐면 G'의 A거든요. 그럼 A일 때 G' 값이니까 요거의 기울기니까 플러스 값을 가져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0하고 곱하니까 없어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음수가 나온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부호를 판단하시면 충분해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부호만 판단하셔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여기가 뿔마 0, 뿔 하니까 이게 없어져서 여기는 부호가 0보다 작아져. 이렇게 이제 간단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은 패턴으로 해서 H'B랑 전부 다 따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H'B도 가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F'의 역시 B에다가 G의 B를 곱하고 그 다음은 F의 B에다가 G'의 B 지금 요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럼 B로 가서 또 따져볼게요. 그래프로 갈게요. 일로 오세요. 자, 마찬가지로 B일 때도 따져보시면요. B일 때도 따져보시면 요때죠. 요때. 그러면 F'의 B니까 이때 값은 0이라고 했네. 그럼 0이에요. 그 다음에 GB라고 했네. 그럼 GB가 무슨 값을 가지든 앞에는 어쨌든 0이 되네. 곱하면. 그지? 그 다음 뒷부분은요. FB거든요. B일 때 F값은 플러스 값을 가져요. 그 다음에 G'의 B거든요. 그러면 B일 때 GX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프라임이니까 플러스 값을 가지죠. 지금. 그죠? 따라서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는 어차피 0이고 이들끼리 곱하면 플러스 값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양수의 값을 갖는 거죠. 이쪽으로 옵시다. 자, 그래서 여기는 0이 됐다는 걸 지금 확인했고요. 이쪽이 플러스라서 0보다 크다는 게 지금 확인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H'C를 갈게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FC에 G'의 C 이렇게 이제 가볼게요. 그럼 요것도 가서 한번 볼 건데 같이 절로 넘어가시죠. 자, 그러면요. F'의 C 이번에는 C예요. C. 근데 C는 F도 그렇고 G도 그렇고 C일 때는 함수값 자체가 0이 되죠. 지금. 보이세요? 함수값이 자체가 0이 돼요. 그럼 일로 오세요. 일로. 함수값 자체가 0이죠.
요게 0이고 요것도 0인 거야. 그러니까 0하고 곱하면 앞에가 뭐든지 간에 그냥 0이고 0하고 곱하니까 뒤에가 뭐든지 간에 그냥 0이죠. 그러니까 0, 0을 더하니까 이때 값은 그냥 0이 나와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이번에는 H'의 D예요. 그럼 H'의 D는 또 마찬가지죠. F'의 D에다가 G에다가 더하기 F의 D에다가 G'의 D다 또 이런 거죠. 그럼 이것도 역시 부호를 판단해 볼게요. 일단 D의 프라임 값이 0이니까 여기가 이제 0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것만 이제 판단하면 되겠네. 가볼게요. 자, 봅시다. 뒤에 D를 넣었을 때 D를 넣은 F의 값은 음수네요. 음수. 앞에는 0이 됐고요. 그 다음에 D를 GX에다가 이제 미분한 거를 넣었으니까 이거의 미분한 값이니까 요거 플러스 값을 가지죠. 이렇게 돼요. 그럼 뒤에가 음수니까 곱하면 0에다 음수 더해도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갈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가 음수라고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F'의 2가 되고요. G의 2가 되고요. 또 똑같은 패턴으로 F의 2가 되고요. G의 프라임의 2가 되죠. 요걸 가지고 또 따져볼게요. 자, 또 가봅니다. 2를 가지고 따져보시면요. 2에서도 마찬가지로 2에서는 일단 F'의 2의 G인데 F'의 2는 플러스 값을 가지고요. G2는요. 역시 이때 함수 값이니까 플러스 값을 가지죠. 그 다음에 F의 2인데요. F 함수가 2에서 0의 값을 가지죠. 함수값 자체가 여기가. 그럼 여기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냥 0이죠. 그러면은 이 앞부분 곱한 건 플러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값을 가져요. 자, 그럼 일로 올까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인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이렇게 나오면 어차피 지금 4차 함수, 다항함수를 미분을 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미분한 H'의 X함수도 다항함수끼리의 곱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도 지금 연속입니다. 그래서 연속함수에서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함수값을 가지게 되면 이 사이에 반드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미분에서 뭐 t라고 할까요? 0이 되는 값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의 형태가.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미분에서 0 되는 거 C에서는 0이 된다는 걸 또 확인 한번 했고요. 자, 그러면 C에서 미분에서 0이 됐으면서 요 사이사이에서 AB랑 DE 사이에서 미분에서 0 되는 게 존재한다는 거니까 그래프 개형으로 가는 거예요. 미분에서 0 되는 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거든요. 그쵸? 그런데 미분에서 0 되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가운데가 지금 C니까 여기가 C가 될 거고 여기가 이제 A랑 B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C는 분명히 B보다 오른쪽에 있거든. 요게 만약에 이쪽으로 와버리면 그럼 미분에서 0 되는 게 3개가 돼야 되는데 이 오른쪽에서 3개가 돼야 된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제의 모순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C가 가운데점이 되면서 P를 기준으로 A랑 B가 요 사이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어차피 A, B, C, D의 값은 아니까 범위는. 그리고 나서 D하고 이제 이 사이에 또 0 되는 게 미분에서 0 되는 게 여기 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에서 0 된다는 거를 P랑 Q에서 미분해서 0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이값 정리와 같이 맞물려서 그래프의 개형을 이제 같이 유추해 가다 보면 PQ의 범위가 P는 A랑 B 사이에 있고 Q는 D랑 E 사이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요. 한번 볼까요? P는 A랑 B 사이에 있고 Q는 D랑 E 사이에 있으니까 이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고를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 것처럼 처음에는 느껴졌지만 사이값 정리의 아이디어와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좀 활용한다면 여러분이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렵게 느꼈더라도 뭐 인정은 해요. 왜냐하면 시험 상황에서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당황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여러 가지 각도로 특히 미분이나 적분은 종합적인 문제를 낼 수 있고 고난도로 문제를 좀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그걸 감안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19번.